앞서 보신 강남 사무실에 대해 쿠팡은 그동안 본사 공간이 부족해서 빌린 공간이라며 지정 좌석이 없는 스마트 오피스 중 하나라고 해명해왔죠.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강남 사무실 좌석 배치도를 확인해 보니 여기엔 대표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의 개인 사무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층별 안내판도 비어있고 명패도 없는 쿠팡 강남 사무실. 쿠팡은 이곳을 사회공헌위원회가 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 마련한 스마트 오피스 중 하나로 도서관처럼 자리를 예약하고 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대관팀 전용 비밀 공간이란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MBC가 쿠팡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10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좌석 배치도란 제목의 엑셀 파일. 쿠팡 강남 사무실의 내부 구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맨 안쪽 방을 보면 영문으로 DJ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입니다. 이 방만 번호가 없고 20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 2번은 박 전 대표의 전담 비서실 방입니다. 가장자리를 따라 줄지어 있는 개인 공간은 전무 이상 고위 임원들에게 배정됐고 가운데 개방된 공간엔 직원들 지정 좌석이 놓여 있습니다. 40에서 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전목급 이상은 10여 명이 개인 방을 제공받아서 거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7번 방은 삼성전자 출신의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 9번 방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조용우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이 사용합니다. 앞서 국회 청문회에 나온 이들은 쿠팡 강남 사무실에 개인 공간이 없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럼 사무실도 없고요? 사무실은 잠실 사무실. 주세요. 업무 어떻게 합니까? 영업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용한 오피스에 위증이라면 국회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용우 부사장은 MBC와 통화에서 본사에 사람이 너무 많아 임시사무실 개념으로 이용했던 곳이라며 일반 대기업 임원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민병기 부사장은 자신은 강남 사무실과 관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잠실 본사의 공간 부족에 따라 지난 2월 임차에 사용 중인 스마트 오피스 중 하나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렇게 쿠팡을 둘러싼 파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한국 상황과 상관없다는 듯 미국 법인 뒤에 숨어만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그런데 쿠팡이 이미 10년 전부터 김범석 의장의 책임을 줄이고 수사기관이나 국회 등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내용 역시 한국이 아니라 미국 국적의 쿠팡 전직 임원이 공개한 에르메스라는 기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이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쿠팡과 소송 중인 전직 미국인 임원은 또 다른 쿠팡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오른쪽 위 톱 컨피덴셜, 즉 최고 기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르메스라는 제목 옆에는 괄호를 치고 회사 구조 변경 분할이라고 적었습니다. 에르메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전령의 신 이름인데 로켓 배송을 내세운 쿠팡을 연상시킵니다. 파일명에는 2015년 12월 날짜도 적혀 있어 10년 전 2015년 말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서는 쿠팡맨 배달 인력의 노조 결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이 예상되며 회사 사업 영역 확대로 CEO가 형사처벌받을 위험이 높아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쿠팡의 대표는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입니다. 이어 노조 결성 인원을 최소화하고 CEO가 책임지는 사업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노조가 쟁의를 벌이면 대체 인력을 투입 못해 로켓 배송이 중단될 수 있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CEO의 법적 책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과 국회 등 국가기관의 CEO 출석 요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특히 노동 이슈가 문제될 경우 환노위의 출석 요구가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결성이 예상되는 배송 조직 회사 규모를 작게 회사를 분할해야 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쿠팡은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쿠팡 배송 분야를 쿠팡 로지스틱스로 분할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이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5년 배달 노동 환경 문제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농구를 하다 다쳤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한 번도 국회에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쿠팡 측은 해고당한 임원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쿠팡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외로 과도하게 돈을 빼돌리는 꼼수를 부려 세금을 탈루했는지를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의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계 자료가 담긴 박스를 줄줄이 들고 나와 차에 가득 싣습니다. 오늘 주로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미국 본사와의 연관성도 살펴보시는 건가요? 투입된 인력만 150여 명.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겁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 사국이 나섰고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됐습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 탈세를 전담 조사하는 조직이고 조사 사국은 구체적인 제보 등 탈세 혐의가 뚜렷할 때 비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 두 조직이 동시에 투입된 만큼 국세청이 이번 사안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집중해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미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 과도한 이익을 넘겨주면서 국내에서 낼 세금을 줄였거나 미국 본사로 브랜드 사용료나 기술료 명목의 로열티를 과도하게 지급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의 해외에 있는 본사와 그리고 국내에 있는 자회사 간의 거래가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받은 거래인지 그거를 자료를 통해서 봐야 되니까. 국세청은 관련인 조사와 후속 절차 등이 더 남아있다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고 쿠팡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쿠팡 주식을 갖고 있는 미국 주주들이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알고도 미국 증권감독 강국에 알리지 않아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모회사 쿠팡 INC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아닌 쿠팡 주주들이 냈습니다. 소송 대리인 측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쿠팡이 허위 공표를 했거나 공시를 하지 않아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필립 김 변호사는 M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허위 진술 공표는 연방증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로 쿠팡 전직 직원이 6개월이나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했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점, 이 때문에 경영진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법적 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에도 공시 규정을 어기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이 중요한 투자 정보를 누락해 주가를 부풀렸고 투자자들은 이 때문에 비싼 값의 주식을 사서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4영업일 이내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중대한 사고가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Given the level of sensitivity of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there was no requirement under U.S. law to make an SEC filing. 소송 대상은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입니다. 결국 쟁점은 경영진이 부실한 내부 보안 체계와 그 위험성을 언제부터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모아집니다. 특히 한국과 달리 투자자 보호에 훨씬 엄격한 미국에서의 소송인 만큼 주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배상의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로는 저커버그 등 메타 전현직 임원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치해 주주 피해를 이유로 피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7월 저커버그의 법정 증언 직전 합의됐는데 합의금은 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2,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이후 피싱 범죄를 당해 거액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피싱 소비자 경보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30대 여성은 법원이라면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행정과고요.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 피싱범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운 평범한 말투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법원에 와서 공문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쿠팡에서 불법적인 세탁 농도로 사용이 기록이 확인돼가지고 저 혹시 방문 수령 가능하실까요? 직접은 못 간다고 하자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불러줍니다.
소문자로 M 왼쪽 하단에 나의 사건 조회 보이실 거예요. 접속하기 직전 낌새가 이상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주소 자체도 되게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형식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 역시나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나한테 돈 있는 것도 아닌데 유출돼서 뭐 할 게 있나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막상 그 전화 받으니까 이렇게 진짜 당할 수도 있겠다고. 실제로 돈을 뜯긴 피해 사례도 나왔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검찰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1,100만 원을 피싱범에게 송금했습니다. 검찰 사칭범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며 피해자를 궁지로 몰았고 뒤이어 변호사 사칭범이 연락해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보내라고 독촉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살펴본 뒤 돈은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한 건데 여기에 속은 겁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당할까 봐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쿠팡 관련한 연락이나 공문을 수신했는지 묻고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듭니다.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문자 받으셨죠? 등기 보내드렸는데 수령 못하신 뭐 사유가 있으세요? 피해 보상을 도와주겠다며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고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나열한 뒤 똑같은 해킹 사건이 일어났다며 메신저 대화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들도 기승입니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보입니다. 최근 사태 이후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는데요. 쿠팡 측이 쿠팡보다 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며 네이버나 다른 데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는 압박을 더 노골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조건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 광주의 한 식자재 창고. 박모 씨는 이 식자재들을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급업체들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지금 사장님 4,700원에 하고 있는데 일단은 1,000원 이상으로. 당초 바질 페스토 190g을 4,700원에, 2개를 묶어 9,000원에 네이버에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가격을 올려달란 요구였습니다. 이유를 묻자 쿠팡 때문이란 답이 돌아왔습니다. 1,000원에 판매하고 계시는데 그게 걸렸어요. 어디에 걸렸다는 거예요? 쿠팡이. 같은 상품이 네이버에서 더 싸게 팔린다는 걸 확인한 쿠팡이 공급처를 압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심하지가 않았는데 좀 노골적이에요. 한 온라인 애견용품 업체도 최근 제조사로부터 비슷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쿠팡보다 싸게 판다고 난리를 친다며 네이버에서 판매 가격을 올려달란 겁니다. 너무해요. 쿠팡 애들보다 가격 낮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해마다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부쩍 이런 요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한 3-4번을 받았으니 얘네가 확실히 쿠팡에서 사람들이 더 떠나니까 조금 더 그렇게 심하지 않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용자가 예전보다 주간 평균 11만 명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 이용 행태를 묻는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이용을 중단했다, 7%는 탈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 이탈이 업체 압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쿠팡은 고물가 시대에 최저가로 판매하기 위해 납품사와 공급가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이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보입니다.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고객분들은 지금 소개할 보도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요즘 쿠팡 사태를 악용한 신종 피싱, 스미싱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어떤 방식인지 도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 쿠팡 고객에게 걸려온 전화입니다. 실명을 언급하며 본인인지 확인하더니 발급된 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라며 집에 있는 시간을 묻습니다. 쿠팡 멤버십에 연계된 카드라는 설명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일단 발급을 중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쿠팡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명의도용으로 카드가 발급된 것 같다고 안내합니다. 이어 카드사 신고센터로 직접 전화해야 한다면서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실제 번호와 비슷한 가짜 번호였습니다. 이후 가짜 센터에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며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깔라고 유도했습니다.
설치하면 원하는 대로 정보를 빼갈 수 있는 악성 앱이었습니다. 시골에 거주하고 있던 이 고객은 데이터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앱을 설치하지 못해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쿠팡 사태를 둘러댄 뒤 대출이 신청돼 은행 등기가 발송됐다.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사례도 신고됐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쿠팡 공식 메일과 상당히 흡사한 메일 주소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2차 피해는 없지만 새로운 수법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쿠팡 사칭 사기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경찰은 출처를 모르는 전화번호로 받은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삭제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팡 사태가 갈수록 더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쿠팡이 휴일인 그제 크리스마스에 기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3,3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돌연 그 10,000분의 1 수준인 3,000명으로 대폭 축소했는데요. 사고 당사자가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까지 확보한 사상 초유의 셀프 조사였습니다.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일자 쿠팡은 정부와 협력한 거라며 정부 핑계를 댔는데요. 손해배상액 산정을 앞두고 본격적인 책임 줄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은 경찰에 신고도 하기 전에 유출자인 전직 직원을 접촉해 노트북을 받아왔습니다. 증거 오염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꺼내든 카드가 정부 지시였습니다. 정부가 만나라고 했다며 수사기관 협조 없이 유출자를 따로 만난 사실을 정부에 협조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법적인 수사 과정에서도 이제 증거나 증인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제 1차적으로 수사기관이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 하면 공무집행 방해나 증거인멸에 관한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범정부 TF는 이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표해 혼란을 끼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쿠팡은 또 유출자가 실제 저장한 고객 정보는 3,000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3,300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 가로챈 건 10,000분의 1 수준이라며 유출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인 겁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액 줄이기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자체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다 보니 실제 외부 유출 건수를 대폭 축소해 이 불안감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차 피해 문제는 저장이 됐냐 안 됐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관리 상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보 주체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쿠팡은 조만간 고객 보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최대한 피하고 손해배상은 최소화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집단 소송에 참가한 피해 고객은 약 50만 명으로 알려졌고 9개 소비자 단체는 1,000만 명을 모아 1인당 30만 원을 청구하는 대규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쿠팡이 이렇게 자신들 뜻대로 셀프 처리를 시도한 건 정보 유출 사태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도 쿠팡 뜻대로 처리하려 한 지침이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는데요. 노동자가 다쳐도 의식이 없을 때만 119를 부르도록 하는 등 병원 이송부터 진료, 산재 신청까지 쿠팡이 촘촘히 관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 인천물류센터의 안전사고 대응 가이드. 의식이 없는 위급 상황일 때만 119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고는 관리자 차량으로 지정 병원까지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도착 후 주차 위치부터 원무과와 응급실 동선까지 문건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선 또 다른 미션이 주어집니다. 현장 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함께 진료실로 이동해 사고 경위 전달. 사고와 관련한 첫 공식 기록을 회사의 셀프 설명으로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차단하고 포섭하는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철저하게 쿠팡 이해관계 중심으로 이 부분들을 끌고 가는 거다. 산재 신청을 할지 말지 노동자가 결정하는 과정에도 직접 관여합니다.
문건에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산재로 할지 실비로 할지를 관리자가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의 병원비 지원은 중단되고 비용은 산재 승인 이후에만 환급됩니다. 불승인되면 환급은 없습니다. 반면 산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병원비는 10일 이내 회사가 직접 실비로 환급해줍니다. 3년 뒤 작성된 또 다른 대외비 문서에도 산재를 신청하면 병원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선택은 자율에 맡겼지만 당장 병원비가 급한 노동자에게 선택 방향은 뚜렷합니다. 거진 한 100만 원 넘게 나왔죠. 4, 5일씩에 한번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MRI 찍고 또 입원하고 산재 처리를 해라 해서 했는데 못 해주겠다. 그리고 나한테 불이익도 없다. 이랬는데 불이익을 주고 있잖아요. 쿠팡 측은 산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해 초기 치료비를 일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참사를 셀프 조사로 마무리하려는 쿠팡. 산업재해 대응에서도 쿠팡의 셀프 지침은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어제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쿠팡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뤄진 조사였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입장을 담은 보도 자료만 내놨을 뿐 지시를 한 정부 부처가 어디인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토빛 하천에서 한 잠수부가 무언가를 건져 올립니다. 영상 하단에는 지난 18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보고한 자료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쿠팡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쿠팡은 하천에서 건져 올린 가방 사진도 2장 공개했습니다. 쿠팡 상호가 적힌 가방 안에는 중국인 전 직원이 정보 유출에 사용했다는 노트북이 담겨 있습니다.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영상과 사진입니다. 쿠팡은 이 자료를 공개하며 이번 조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몇 주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방적인 셀프 조사라는 비판에 대해 사실상 반박에 나선 겁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공개했습니다. 지난 9일 정부가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해 14일 실제 만난 뒤 정부에 보고했고 16일에는 정보 유출에 사용한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회수해 정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18일에는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정부에 제공했고 이후 21일 정부 허가를 받아 정보 유출에 사용한 기기와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게 쿠팡 주장입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지시를 내린 정부 기관이 어디인지, 협력한 기관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쿠팡 말이 사실이라면 왜 어제 조사 발표 때 공개하지 않았는지도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쿠팡이 밝히지 않았지만 쿠팡이 협력했다는 정부 기관은 국정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3,3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미 기자 보도입니다. 현재 범정부 쿠팡 TF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모두 10곳.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직접 관련된 기관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그리고 국정원입니다. MBC 취재 결과 쿠팡이 직접 지시를 받고 협력했다고 주장하는 정부 기관은 이 가운데 국정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가 국정원의 직무라며 3,300만 명의 우리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출자가 중국인이다 보니 중국 현지에 수사팀을 파견할 수 없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 당사자인 기업에 문제 해결을 맡기는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정원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쿠팡의 유출자 조사와 증거 회수를 지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벌 가능성까지 있는 쿠팡이 유출자와 만나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 측은 지난 21일 노트북과 회수한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이른바 오염 가능성 때문에 증거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쿠팡의 발표에 대해 범정부 쿠팡 TF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는 사항을 쿠팡이 자체적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불교와 원불교, 개신교와 천주교 등 4대 종교 성직자들이 거리로 나섰는데요. 쿠팡이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만 중시하고 있다며 김범석 의장이 국민 앞에 나와 사죄하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4대 종교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뭉쳤습니다. 과로사 살인기업 노동자 착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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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며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규탄했습니다. 쿠팡이라는 대한민국 물류의 거대한 장벽 뒤에서 벌어진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과로사 사망 사건에서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고 이윤만을 절대 선으로 숭배하는 기업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산재 인정 노동자 불복 소송, 노조와 노동자 탄압 등의 쿠팡 행태는 뿔 달린 악마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쿠팡은 제대로 된 설명도 책임 있는 사과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시민의 정보를 관리 대상점으로 여기는 순간 그 경영은 이미 길을 잃은 경영입니다. 종교인들은 국회 출석 요구에 버티고 있는 김 의장에게는 결자 해지를, 수사당국을 향해서는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인 경영자라는 가면을 벗고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사죄하십시오. 기업의 범죄를 비호하는 공권력은 국가가 아닌 자본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반인륜적 경영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산재조사기구를 설치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물류센터 바닥에서 권리를 빼앗긴 채 외롭게 쓰러지는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대 종교인들이 공동 입장문을 낸 건 작년 말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이후 1년 만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자, 이렇게 석연치 않은 쿠팡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장관급 인사들을 긴급 소집해 범정부 차원의 쿠팡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경영진 처벌과 같은 제재 방안을 비롯해 소비자 구제책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성탄절 휴일인 오늘 오후 4시 서울 모처에서 쿠팡 사태 관련 범정부 대책회의가 긴급 개최됐습니다. 과기부, 외교부, 공정위, 개인정보위, 박미통위, 금융위 등 관계부처의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날 긴급 소집하면서 열리게 된 회의는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쿠팡을 둘러싼 각종 현안들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쿠팡 경영진 처벌과 제재 방안,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 삼아 정부와 국회 요구를 회피하는 데 따른 대응과 최근 불거진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로비 의혹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과기부 범부처 TF를 2차관에서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 긴급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첫 생중계 업무보고 때 법을 어기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 방법을 논의하면서 콕 집어 쿠팡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또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강한 제재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위반해도
본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쿠팡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부처 간 좀 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하자는 취지의 회의였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자는데 뜻이 모아졌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사과는 물론 경위 설명조차 하지 않는 가운데 실망과 분노로 쿠팡을 떠나는 탈팡 고객들이 늘면서 부담이 일선 노동자들에게도 전가되고 있다는데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전화가 폭주한 겁니다. 많아봐야 30분 정도 이렇게 대기를 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개인정보 사고 유출 터지고 나서는 이제 300, 600명.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상담사들의 대답은 제한돼 있다고 합니다. 쿠팡이 내려보낸 응대 가이드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을 물어봐요, 소속이랑. 그러면서 내가 딱 기억해뒀으니까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져라 이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 탓을 하는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에 막 너무 시달려가지고. 보상 문제를 먼저 언급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고객이 물어봐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불만, 답답한 심정을 상담사가 그냥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쿠팡은 계속 훅 들이고 숨기만 하고 365일 24시간 고객센터 운영을 위해 평소에도 매달 휴일 근무 6번은 기본입니다. 응대를 마치면 1분 안에 다음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개인 휴식 시간이 깎인다고 합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지금 회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객님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전화가 밀리면서 더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인데도 쿠팡 물류센터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일감이 체감상 3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지난주부터 초과 수당이 지급되는 특근을 없앴고 자발적 무급 휴가를 신청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수당이 9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그게 너무 좀 크다. 주유 수당하고 막는 수당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쿠팡이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지 약 한 달. 일선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물량 감소 여부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했고 고객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근무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1분 안에 다음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쿠팡 측 가이드는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작년 한 해에만 판매 촉진비나 판매 장려금 같은 명목으로 무려 2조 3천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에 입점해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김모 씨는 작년 8월 쿠팡에 광고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8월 문사 지원 캠페인을 처음에 클릭을 해서 며칠간 무료 이러니까 매출이 좀 일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죠. 광고는 2주간 무료로 진행됐고 이후 유료로 전환됐지만 김 씨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광고가 언제 어떻게 노출됐는지 쿠팡 측의 안내도 전혀 없었습니다. 별도 안내되는 게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미수금이 있다. 광고 집행비에 대한 미수금이 있다. 이거를 내세요. 이런 식으로 알림을 받았어요. 메일로 받았고 갑자기 이게 왜 판매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쿠팡으로부터 광고비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입점 업체들만 광고비를 뜯긴 건 아닙니다. 쿠팡은 직접 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판매 촉진비는 무려 1조 4천억 원. 여기에 판매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9천억 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판매 장려금만 전체 직매입 거래 금액의 3.7% 수준으로 온라인 쇼핑몰 평균인 3.5%보다 더 높았습니다. 물건을 싸게 납품받은 뒤 비싼 가격에 팔아 이윤을 내고 있으면서도 일종의 수수료처럼 2조 3천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판매 장려금과 광고비 부담이 너무 높다며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가 있는지 쿠팡을 포함한 유통업체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고객들이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그동안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김범석 의장 등의 행태까지 밝혀지는 가운데 이용자 수나 카드 결제 건수가 줄었다는 데이터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고객들이 왜 탈팡을 하는지. 50대 직장인 조유정 씨는 최근 쿠팡을 탈퇴한 탈팡족입니다. 퇴근길에 집 가까운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진짜 몇 개월에 한 번 올까 말까 정도? 네,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100원 좀 더 쓴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사이트에서 제대로 된 금액을 주고 사자. 마트를 찾은 탈팡족은 많았습니다. 2차 피해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쿠팡에서 당신 정보가 유출됐다며 검찰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1,100만 원을 송금한 피해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쿠팡 배송이 시작됐다라는 문자를 받았고, 근데 저는 주문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주문 정보도 저와 달랐고. 유출도 문제지만 이후 쿠팡의 행태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책임 있는 사과도 없고 보상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문을 보긴 했는데 약간 보상 같은 것도 따로 없고 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김범석 의장이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고 외국인 사장을 내세우자 실망은 더 커졌습니다. 김범석 대표님이니까 한국에도 안 들어오시고 외국에만 있고 한국이 매출이 90%가 넘는다는데 무슨 딴 나라 일이 바쁘셔갖고 안 오시는지. 클릭 한 번이면 문 앞에 놓였던 쿠팡 상자. 그 택배를 나르다 죽은 노동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는 탈팡족도 많았습니다. 새벽 배송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 편리함 때문에 쉽게 탈퇴를 못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쿠팡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번 계기로. 이들은 조금 느리더라도 제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서 좀 미리미리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올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뭐 이틀 전, 3일 전 이렇게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달 초 1,700만 명대까지도 치솟았던 쿠팡의 일간 이용자는 최근 1,400만 명대로 떨어졌고 카드 결제 건수는 보름 동안 4% 줄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설특검이 오늘 쿠팡의 대관 조직이 은밀하게 사용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쿠팡 핵심 계열사가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렵게 취업 규칙을 바꿨다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당시 검찰 지휘부의 압력으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 검찰 등과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사무실. 수색 완료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쿠팡 측이 드러내지 않고 사용해온 문제의 사무실에 관봉권 쿠팡 특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압색 대비하러 오신 거예요? 간판도 없는 이곳은 쿠팡 사회공헌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사용한 사무실로 알려졌습니다. 이름은 사회공헌위원회지만 정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하는 업무를 하는 조직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이 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휘부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쿠팡 측과 검찰 측의 접촉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쿠팡의 핵심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지난 2023년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지게 취업 규칙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1년 넘게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근무 기간을 산정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해 퇴직금품 수령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겁니다. 노동당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어미준 당시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도 수사해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동시에 퇴직금 미지급 의혹의 당사자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와 쿠팡 본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앞서 보신 강남 사무실에 대해 쿠팡은 그동안 본사 공간이 부족해서 빌린 공간이라며 지정 좌석이 없는 스마트 오피스 중 하나라고 해명해왔죠.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강남 사무실 좌석 배치도를 확인해 보니 여기엔 대표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의 개인 사무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층별 안내판도 비어있고 명패도 없는 쿠팡 강남 사무실. 쿠팡은 이곳을 사회공헌위원회가 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 마련한 스마트 오피스 중 하나로 도서관처럼 자리를 예약하고 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대관팀 전용 비밀 공간이란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MBC가 쿠팡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10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좌석 배치도란 제목의 엑셀 파일. 쿠팡 강남 사무실의 내부 구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맨 안쪽 방을 보면 영문으로 DJ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입니다. 이 방만 번호가 없고 20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 2번은 박 전 대표의 전담 비서실 방입니다. 가장자리를 따라 줄지어 있는 개인 공간은 전무 이상 고위 임원들에게 배정됐고 가운데 개방된 공간엔 직원들 지정 좌석이 놓여 있습니다. 40에서 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전무급 이상은 10여 명이 개인 방을 제공받아서 거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7번 방은 삼성전자 출신의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이, 9번 방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조용우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이 사용합니다. 앞서 국회 청문회에 나온 이들은 쿠팡 강남 사무실에 개인 공간이 없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럼 사무실도 없고요? 사무실은 잠실 사무실. 주세요. 업무 어떻게 합니까? 영업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용한 오피스에. 위증이라면 국회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용우 부사장은 MBC와 통화에서 본사에 사람이 너무 많아 임시사무실 개념으로 이용했던 곳이라며 일반 대기업 임원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민병기 부사장은 자신은 강남 사무실과 관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잠실 본사의 공간 부족에 따라 지난 2월 임차에 사용 중인 스마트 오피스 중 하나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렇게 쿠팡을 둘러싼 파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한국 상황과 상관없다는 듯 미국 법인 뒤에 숨어만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쿠팡이 이미 10년 전부터 김범석 의장의 책임을 줄이고 수사기관이나 국회 등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내용 역시 한국이 아니라 미국 국적의 쿠팡 전직 임원이 공개한 에르메스라는 기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쿠팡과 소송 중인 전직 미국인 임원은 또 다른 쿠팡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오른쪽 위 톱 컨피덴셜, 즉 최고 기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르메스라는 제목 옆에는 괄호를 치고 회사 구조 변경 분할이라고 적었습니다. 에르메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전령의 신 이름인데 로켓 배송을 내세운 쿠팡을 연상시킵니다. 파일명에는 2015년 12월 날짜도 적혀 있어 10년 전 2015년 말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서는 쿠팡맨 배달 인력의 노조 결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이 예상되며 회사 사업 영역 확대로 CEO가 형사처벌받을 위험이 높아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쿠팡의 대표는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입니다. 이어 노조 결성 인원을 최소화하고 CEO가 책임지는 사업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노조가 쟁의를 벌이면 대체 인력을 투입 못해 로켓 배송이 중단될 수 있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CEO의 법적 책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과 국회 등 국가기관의 CEO 출석 요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특히 노동 이슈가 문제될 경우 환노위의 출석 요구가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결성이 예상되는 배송 조직 회사 규모를 작게 회사를 분할해야 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쿠팡은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쿠팡 배송 분야를 쿠팡 로지스틱스로 분할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이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5년 배달 노동 환경 문제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농구를 하다 다쳤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한 번도 국회에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쿠팡 측은 해고당한 임원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쿠팡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외로 과도하게 돈을 빼돌리는 꼼수를 부려 세금을 탈루했는지를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의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계 자료가 담긴 박스를 줄줄이 들고 나와 차에 가득 싣습니다. 오늘 주로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미국 본사와의 연관성도 살펴보시는 건가요? 투입된 인력만 150여 명.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겁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 사국이 나섰고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됐습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 탈세를 전담 조사하는 조직이고 조사 사국은 구체적인 제보 등 탈세 혐의가 뚜렷할 때 비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 두 조직이 동시에 투입된 만큼 국세청이 이번 사안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집중해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미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 과도한 이익을 넘겨주면서 국내에서 낼 세금을 줄였거나 미국 본사로 브랜드 사용료나 기술료 명목의 로열티를 과도하게 지급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의 해외에 있는 본사와 그리고 국내에 있는 자회사 간의 거래가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받은 거래인지 그거를 자료를 통해서 봐야 되니까. 국세청은 관련인 조사와 후속 절차 등이 더 남아있다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고 쿠팡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쿠팡 주식을 갖고 있는 미국 주주들이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알고도 미국 증권감독 강국에 알리지 않아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모회사 쿠팡 INC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아닌 쿠팡 주주들이 냈습니다. 소송 대리인 측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쿠팡이 허위 공표를 했거나 공시를 하지 않아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필립 김 변호사는 M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허위 진술 공표는 연방증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로 쿠팡 전직 직원이 6개월이나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했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점, 이 때문에 경영진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법적 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에도 공시 규정을 어기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이 중요한 투자 정보를 누락해 주가를 부풀렸고 투자자들은 이 때문에 비싼 값에 주식을 사서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4영업일 이내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중대한 사고가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Given the level of sensitivity of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there was no requirement under U.S. law to make an SEC filing. 소송 대상은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입니다. 결국 쟁점은 경영진이 부실한 내부 보안 체계와 그 위험성을 언제부터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모아집니다. 특히 한국과 달리 투자자 보호에 훨씬 엄격한 미국에서의 소송인 만큼 주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배상의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로는 저커버그 등 메타 전현직 임원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치해 주주 피해를 이유로 피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7월 저커버그의 법정 증언 직전 합의됐는데 합의금은 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2,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